보이시나요? 화면 네,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발표할 주제는 VGGNet이라는 이제 CNN 모델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그 대회 이름이 뭐지? ILSVC라는 이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이전부터 이제 계속 매년 되오던 대회고 이제 이 모델은 2014년에 2등을 한 모델입니다. 2014년에 1등한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지난주에 발표를 해서 네, 이번 주에는 이제 VGG넷을 하게 됩니다. VGG넷은 이제 이름은 그 이거를 이 모델을 설계하신 이 Visual Geometry Group이라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런 랩의 이름을 따온 것이고요. 이제 이 논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뭐 2등을 했다. 그리고 분류 작업에서 2등을 한 것이고 이제 또 그 localization task라고 해서 이제 그 물체 그냥 사진을 단순히 분류하는 것이 아닌 그 물체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태스크에서는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모델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는 어 이제 이전에 아직 비지지넷도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 전에 더 초기였던 알렉스넷이나 구글넷에서 쓰였던 5x5 그리고 7x7 컨볼루션 필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신에 3x3을 여러 번 중첩해서 사용하는 거를 도입한 것이 이제 이 모델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아키텍처로 들어가면 stack of smaller filters 그러니까 3x3이거든요. 여기서는 3x3을 여러 개 쌓는 것으로 하나의 큰 필터를 대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7x7 필터를 한번 적용하는 대신에 3x3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치면 이 그 이 세 번째 이제 나오게 되는 뉴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7x7의 receptive field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선형성의 증가입니다. 비선형성이라는 건 이제 액티베이션 필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액티베이션 필드가 없으면은 그냥 아무리 네트워크가 레이어가 많고 깊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하나의 이제 리니어 펑션이 되는 거니까 전체가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제 비선형성을 가져와서 그 이미지에 더 복잡한 성능이 아니라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7x7을 한 번 적용하면은 이제 뭐 이 경우엔 렐루를 액티베이션으로 쓰니까 렐루를 한 번 쓰게 되는 건데 그것 대신에 이제 3x3을 세 번 했다고 하면은 그 3x3 다음에 무조건 렐루가 들어가니까 렐루를 세 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선형성도 증가한다고 직관적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점은 이제 파라미터의 수를 줄여준다는 거죠. 웨이트의 수를. 이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저희가 3x3 그리고 채널은 C라고 그냥 놓고 한다면 이 필터 3개, 그러니까 이 경우죠. 이 경우가 갖는 총 웨이트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C를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거니까 총 웨이트 수가 27C개의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7x7 한 번 하는 거는 7 곱하기 7C니까 49C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파라미터 수도 확연히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연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넘어가 되고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 BGG넷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레이어 수가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이렇게 버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으로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BGG 16 그러니까 16개 레이어 모델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컨볼루션은 다 무조건 3x3이고 맥스 풀링으로 차원을 축소합니다. 차원 축소? 이미지 디멘션 축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x3 필터를 적용하면서 이 디멘션이 줄어들지 않게 패딩 1은 매번 적용을 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중간에 이제 하다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 파이토치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카이밍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카이밍 이니셜라이제이션 또는 퍼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고 이제 이게 코드 부분인데 네. 그럼 바로 코드를 들어가 보면 일단 그 구조 자체는 그냥 이전에 알렉스넷 같은 그냥 기본적인 CNN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VGNet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11 레이어 11개짜리도 있고 13개짜리도 있고 16개짜리도 있고 19개짜리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일일이 하드코드 하기에는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리팩터링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코드를 보시면 음, 일단은 이렇게 그 하나의 딕셔너리를 만들어줘서 그 레이어 수에 따른 모델을 키로 두고 그 밸류 값을 이제 한 리스트로 주는데 그 리스트의 각각 엘리먼트는 해당 레이어의 채널 수 또는 맥스풀 레이어인지 그것을 이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용되냐? 컨브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 때 사용되는데 코드를 보시면 만약에 인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쭉 룹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수일 경우에는 어, 아웃 채널을 네, 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야. 음, 잠시만요. 저도 이거 한 3일 전에 코드 짠 걸 다시 보는 거라서. 음. 네. 일단 빈 리스트 컨브 블럭을 그 이니셜라이즈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그 레이어를 하나씩 만들어서. 일단 첫 인풋 사이즈는 이 인채널스라는 변수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레이어스는 이 리스트를 말하는 거죠. 이 리스트에 이제
하나씩 이제 루프를 할 건데 그 레이어가 만약에 인트일 경우에 그거를 그 숫자를 아웃풋 채널로 지정을 하고 이제 conv2d 이거를 만드는 거죠. 보시면 커널 사이즈는 무조건 3x3이라고 했죠. BGG넷은.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그냥 디포트 값인 1이고 그 디멘션 리덕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딩을 하나 해줍니다. 그걸 넣어주고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렐루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인채널을 이제 이걸 레이어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루프를 돌 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256 채널로 아웃풋이 됐으면 그 다음 컨브 레이어는 256을 인채널 그 아규먼트로 받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레이어가 인트가 아니면 맥스풀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맥스풀을 해서 이 최종적인 결과물인 펑브 블럭스라는 리스트에 어펜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nn 시퀀셜에서 반환을 해주면 컨브 블럭을 간단하게 이제 이 하드코드 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별표는 이 인자가 리스트일 때 그것들을 하여튼 리스트를 이제 아규먼트로 넣어줄 때 이 별표를 쓰는 파이썬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파라미터 수 출력을 해봤고 그리고 이번 그 전에 이제 전에 이전에 이제 알렉스넷이랑 구글넷 그리고 이제 VGG넷을 하는 건데 다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캑을 해서 이제 캑을 해서 animals 10 이 데이터셋 이게 이제 25,000장 정도 되는 총 10개의 동물 사진을 분류하는 분류하기 위한 데이터셋인데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프리트레인드를 불러오고 거기에 조금 파인 튜닝 해보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렉스넷이랑 구글넷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모델이라서 VGG넷이 보시면 이 레이어 11짜리도 파라미터 수가 거의 한 1억 2천 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11일 텐데, 네, 1억 2,800 나오죠? 800만? 그러니까 구글넷이 이거보다 훨씬은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았던 거에 비해서 파라미터 수가 확실히 많죠. VG넷이. 그래서 저 이제 로컬 컴퓨터로 저는 돌렸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부터는 아마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실제로 베이스라인으로 돌려보다가 컴퓨터가 너무 뜨거워지고 해가지고 컴퓨터 상할까봐 그냥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인드로 불러오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음, 일단 이거는 베이스라인 모델을 한 거고 보시면 훈련이 뭔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뭔가 컴퓨터 자꾸 뜨거워지는 걸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넘어갔고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몇 에포크 돌렸는데 훈련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3이요? 이때까지 네, 보통 한 아, 3부터 갑자기 한 3%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거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저도 요번에 발표하는 댄스넷 가지고 그 비슷한 사례를 겪어봤는데 요거 제가 댄스넷 발표할 때 그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한번 보시면 이 데이터셋 불러오는 거는 다 똑같고요. 이거는 설명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GG넷이나 뭐 알렉스넷이나 이런 이미지넷 베이스로 훈련된 모델들은 좀 초기 그 모델들은 토치 비전 닷 모델스에서 이제 다 API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이런 식이고요. 어, 예전엔 이런 식으로 pre-trained는 true 이걸로 했었는데 이건 이제 없어진 버전이고 지금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네, 그냥 이거는 API니까 중요하지 않고 프린트를 해보면 그 아키텍처가 똑같이 프린트 되죠. 그거랑.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파이어 부분을 이제 따로 프린트 해본 거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변경을 해줘야 될 게 이 프리트레인 모델은 전부 다 이미지넷을 데이터셋을 베이스로 트레인된 거기 때문에 그 아웃풋 레이블이 총 1000개예요. 그러니까 총 1000개의 사진을 분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데이터셋은 애니멀스 10이니까 10개로 분류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마지막 이 레이어를 바꿔줘야 된다는 걸, 그죠? 이 아웃 피처를 1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거는 그냥 글로벌 베리어블 처리한 거고 이 VGGnet 모델의 클래시파이어 이 부분의 마지막 이제 엘리먼트를 이걸로 바꿔준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다 트레인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 트레인을 할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 레이어들을 다 프리즈 해줘야 돼요. 근데 그 프레이즈는 이제 이 requires grade라는 이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막아주는 이거를 이제 false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각 파라미터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프리즈 안 한 경우에는 모든 레이어에 대한 파라미터가 다 requires grade가 true이죠. 그래서 이걸 프리즈 해줄 건데 그 과정은 이 named children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튜플 이터레이터를 이제 반환하는데 그 이터레이터에는 각각 튜플이에요. 네임과 그리고 그 모듈 자체. 여기에서 예로 보시면 이 average pool이 스트링이 되는 거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모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 반복 이걸 한국말로 뭐라 하지? 이거의 네? 이터레이터. 그냥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네, 그냥 파이썬에서는 반복자 들어가는 거는 다 이터레이터라고 부르시면 돼요. 네. 네. 아무튼 그거를 반환하는데 이제 이게 스트링 이게 모듈이 되는. 그래서 어, 이 어떤 걸 프리즈하고 어떤 거를 훈련할 거냐를 결정하는 데는 이제 이런 방법론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하고 데이터셋의 유사도를 보고 이제 그런 좀 어떤 식으로 파인 튜닝을 할 건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방법론인데 어, 데이터셋 사이즈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이미지넷 말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사용할 그 샘플 데이터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데이터셋 시뮬러리티는 그러니까 이미지넷하고 그 저희가 사용할 샘플 이미지셋에 얼마나 유사한지 그걸 나타내는 척도이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갖고 있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Animals 10 데이터셋이 크고 만약에 이미지넷 값 비슷하다 할 때는 보시면 조금만 트레인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데이터셋이 크고 만약에 유사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전체를 다시 학습을 해야겠죠. 이제 이 정체 학습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셋이 크다는 전제하니까 이제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게 충분히 이제 트레인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셋이 작고 이게 이제 저희 케이스인데 데이터셋이 작고 아니다. 유사도가 떨어지면 아니지. 데이터셋이 작고 유사도가 크면 이제 컨볼루션 베이스는 다 그냥 프리즈 해주고 클래시파이어 부분, fully connected layers 부분만 이제 트레인 해도 됩니다. 그건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컨브 베이스는 이제 어떤 특징들을 추출하는 건데 저희는 데이터셋이 유사하다고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추출하는 건 어차피 다 비슷하고 이미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분류 작업만 조금 변경해주면 된다고 보는 거니까 이 클래시파이어 튜닝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데이터셋이 작고 유사도가 떨어지면 이 더 많은 레이어들을 이제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컨볼루션은 레이어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로우부터 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우 레이어스에서는 이런 더 작은 부분을 이제 특징을 뽑아내는 거고 더 이제 하이 레이어로 갈수록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더 추상적인 이제 그런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인팅 할 때. 왜냐하면 그게 사진이 어떤 사진이든 이런 엣지나 뭐 그런 작은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래 그 부분들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다르냐 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트레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000개의 데이터셋이니까 상대적으로 작고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게 애니멀인데 그게 이미 이미지넷하고 꽤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셔널은 건들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features average는 다 false로 놓음으로써 그냥 freeze 한 거고 이제 마지막 classifier 레이어에서만 이제 첫 번째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freeze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freeze 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25,088 곱하기 4,096 파라미터잖아요. 이게 이 VGG넷에서 가장 큰 그 파라미터를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프리즈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처럼 그 연산 그 트레인도 되게 오래 걸리고 컴퓨터도 꽤 뜨거워져가지고 저는 이 두 부분만 업데이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fter freeze 했을 땐 여기 다 보시면 first 됐다가 마지막 두 개만 이건 네, true 그러니까 여기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 옵티마이저를 이제 할 때 보통 그냥 그게 이제 모델 닷 파라미터를 쓰는데 이제 저희는 그 파라미터가 requires grade가 true일 때만
옵티마이저 그 업데이트를 해라라는 거를 준 문법이고, 이거는 베이스라인 모델하고 같은 펑션을 써서 트레인해서 보니까 보시면 액큐러시가 상당히 높죠. 근데 딱히 뭐 파인 튜닝 된 것 같진 않고, 네,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딱히 VG는 또 특별한 어떤 특이한 아키텍처는 없었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만 발표를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그런가요? 예, 이 정도면은 모델을 충분히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이 공부하셨고, 파인 튜닝, 위세 조정, 그리고 레이어 선택하는 거랑 데이터 선정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전학습 모델 가져오는 것까지, 요번에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 발표할 거긴 하지만은, 많은 내용들을 저랑 비슷하게 하셨으면서도, 많은, 제가 이 정도면 훌륭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구글넷이 제일 약간 좀 특이한 그게 있었어가지고 그게 좀 더 복잡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프리트레인하고 파인 튜닝 하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저희 지금 성함이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발표자분은 현태님이세요. 현택님이 지금 네. 이미지 따로 쓰셨잖아요. 지금 동물 네. 이미지 10개 클래스 있는 거. 네. 그거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지금 이게 디스코드 이게 지금 720밖에 안 보여가지고 720p 그러니까 화질이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네.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데이터 뭐 수가 적거나 그리고 또 유사도가 높거나 아, 해가지고 총 4개 군으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 혹시 이거 데이터를 이 자료를 어디서 찾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한번 따로 보고 싶어가지고 정확하게. 저는 이걸 처음 본 거는 네. 제가 갖고 있는 파이토치 책에서 이걸 봤는데, 아, 네네네. 구글에 따로 그냥 파인 튜닝 어떤 걸 찾아보니까 이런 게 또 나오더라고요. 혹시 뭐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치면은 아, 나올까요? 아니 뭐 이거 그 블로그에 그냥 구글에다가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치면은 그 블로그 한 그 5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이 네네. 이미지는 2개 이상 걸려 있어요. 이 이미지는 되게 유명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파인 네. 튜닝 미세 조정 설명할 때 꼭 나오는 이미지긴 해요. 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 블로그에다가 구글에다가 치면은 웬만하면 나오는 이미지긴 합니다. 나오네요, 바로. 아, 나오는 겁니다. 전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보긴 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타지만 따오려고 블로그 쓴 거고, 네. 좀 자료나 내용 같은 거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고, 또 네. 저는 책 거기서 보고, 그 정도로만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우님 이거 혹시 이거 유튜브로 올라간다고 하셨나요, 그때? 예, 요번에 발표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에다 올릴 생각이긴 하거든요.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만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택님 마우스 포인트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발표하면서. 아, 그거 저도 안 지금도 안, 보이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게 가리신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그, 이거 계속 움직이고 있긴 한데,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예 안 보인 상태예요. 이게 해야 아마 되지. 화면 공유 팁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보여주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저도 설정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그거, 그거는 저도 한번 사봐. 근데 이게, 현택님이, 물론 이제 지금 위로 아래로, 이제 노션에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가시면서 보여준 부분들을 눈으로 따라가려고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네. 뭔가 현택님 마우스 포인트로 뭔가
그 드래그하지 않는 이상은 그 네, 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질문, 네, 그렇게 해서만지 보이지. 그래서 상우님 만약에 만약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신다고 하면은 그걸로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를 보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 제 화면에서도 그 마우스 포인트 안 보여가지고, 아, 예, 그건 괜찮은데,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복습 겸 아, 저도 봐야 되고, 코드적으로도 봐야 되니까, 그걸 하는데, 현택님 스피드로 지금 라이브로 보기에는 아예 이제 뭐 이해도를 따져보면은 뭐 100% 일을 할 수 없겠지만은 이해도가 현저하게 저한테는 제가 많이 늦게 좀 적게 받아들인 것 같아가지고 사원이 만약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보면서 천천히 볼게요. 포인트는 어차피 다음 라이브 때 아, 건의사항 네, 끼면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거 하여튼 너무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 혹시 자, 수진님이나 지연님은 지금 이거 강의가 좀 어떠신가요? 혹시 채팅이나 아니면 뭐 마이크 가능하실까요? 지금 마이크가 뮤트돼 있거든요. 저 혹시 들리시나요? 예, 네, 들립니다. 아, 네. 저도 아직 이 논문을 보고 이걸 본 게 아니라서 한 번 더 논문 살펴보고 다시 유튜브 올려주시면 봐야 좀 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뭔가 개념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코드 부분은 저도 온전히는 아직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더,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논문도 지금 어느 논문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시는 거라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지금 오늘 현태님이 하신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법들은 음, 아마 앞으로도 특히 이제 미세 조정 파인 튜닝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내가 딥러닝 모델을 쓴다면은 그냥 그거 무조건 쓰는 거라 가지고 이거는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현태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 한 두세 번이라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를 저는 진짜 적극 권장합니다. 오늘 진짜 현태님이 발표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3분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네. 네.